계속 내가 계속 새롭게 숙제 주면 너희도 다른 과목 해야 될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어차피 절대 등급도 이번에 한 번 2차원도 내면 끝이고 뭐 그런 상황이고 자이툴도 한두 번 하면 끝일 거야 아마. 프린트 풀어봤어요? 네. 제가 그냥 1번부터 다 풀어서 영상을 올리긴 올렸거든요. 근데 방향을 프린트 못 갖고 왔어요. 그럼 아빠 해줄게요. 방송에서 나 해야지. 왜 처음 들어왔어? 나왜 보여줄게. 아니 얘가 비번을 자꾸 아이디에다 치고 있어가지고 수학만 사서 이게 아니 그래서 5번 틀려가지고 지금 아니야 내가 와 진짜 김효진 진짜 아까 안 하고 온다? 오 아니 자꾸 아이디를 영어 1점만 배우는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끼고 있었네. 오늘 또 일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결석한다고 미리 연락 왔어요. 여기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그 13번은 답이 3이 아니라 0으로 수정해 주시고 13번에 3으로 되어 있는데 0이 3으로 하고 되게 네? 3으로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선별식 2번 쓰면 K가 괜히 0이 나와. 뭐 안 되는 거 하세요? 네? 30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특별히 뭐가 없는데 그래도 좀 영상이 되긴 했는데 29번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 범위는 아니거든요. 2차 분식을 풀어야 돼가지고 뭐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 범위는 아닌데 그냥 어거지로 그냥 하면 뭐 풀리긴 하는데 좀 그래요. 30번 다시 봅시다. 네,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30번은 제가 월요일에 또 다음 주에도 한번 시험 볼 거잖아요. 그때 30번 같은 거 숫자를 한번 변형해서 내볼게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뭐 변형하거나 안 하거나 뭐 그냥 딱 쉽게 떨어져서 별게 없는데 30번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변형해서 좀 내볼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원리를 정확하게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강남고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이스토리랑 요거랑 좀 변형해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주에는 30번은 일단은 실수 A, B, K랄 때 그건 특별한 얘기 없고 K 플러스 4 K가 움직인대. 근데 이건 그냥 1칸 차이가 나는 거야. 4 차이가 남는 거야. 4 차이 나만큼 움직인다는 거야. 범위가 움직일 때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해봐라 이건데 일단은 fx라고 하는 놈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잖아요. 그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왜 3개로 나누느냐, 왜 3개로 나누느냐부터 알아야 되는데 축을 기준으로 본다 그랬잖아. 이차함수니까 축이 중요하다 그랬지. 축이 중요하니까 축의 왼쪽, 축을 포함할 때 축의 오른쪽 이렇게 나눈 거야. 더 잘게 나눠야 할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는 꼭 3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최대니까 최대랑 최소를 먼저 볼 건데 먼저 최대부터 볼 거야. 최대부터 볼 건데 여기가 만약에 대칭축이야. 대칭축.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4면 결국 둘이 힘겨루기를 할 거야. 누가 더 크냐 이거니까. 말했잖아. 최대부터 볼 거라. 최대 보고 최소를 볼게. 그래서 최대는 둘이 힘겨루기를 할 건데 얘가 요거보다 크면 얘보다 크면 당연히 최대가 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얘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자고. 그냥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고 수학적인 건 아니고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얘가 얘보다 크면 그림으로는 알겠는데 우리는 결국은 수학이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나 수로 결론을 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같을 때가 기준이지. 얘가 얘보다 크다, 얘가 얘보다 크다는 기준은 같을 때일 거 아니야. 그럼 같을 때가 가운데겠지. 가운데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4야. 여기 기준이라고. 여기 기준. 일단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가 그러면 식이 나오겠지. 얘는 기준이라는 건 뭐랑 뭐가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뭐가 뭐보다 크다 아니면 뭐가 뭐보다 작다라는 걸로 나오겠지. 우리 말로 아닌 식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 그럼 얘랑 같을 때가 언제냐? 그 얘기는 대칭축이 요거의 중간인 K 플러스 2야. 그래서 대칭축이 K 플러스 2면 돼. 기준이 뭐라고? K 플러스 2가 대칭축이면 돼. 이해가 돼? 그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야.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냐?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더 올라갔을 때는 얘와 얘의 중간이 대칭축보다 왼쪽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요거니까 이렇게 틀어졌으니까 이렇게 틀어졌으니까 가운데가 요 왼쪽으로 약간 쏠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K 플러스 2가 대칭축보다 작을 때가 요 그림이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번엔 여기 대칭축이고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4니까 요거의 중간이 여기는 대칭축보다 K 플러스 2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일 거야. 이해가 돼? 그치? 근데 잘 봐봐. 다 같은 그래프라니까? 다 같은 그래프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같을 때가 기준이야. 응? 그럼 여기는 얘랑 똑같으니까 최대값이 얘지. 얘랑 똑같은 얘기지. 얘나. 왜? 둘이 똑같은 놈을 기준을 잡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옆으로 틀어지면 최대는 이 왼손이잖아. 여기 때 똑같은데 조금 틀어지면 최대가 여기로 올라가지. 일로 가면 최대는 얘지. 큰 것만 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때는 최대가 틀어지면 최대가 얘가 돼. 요거보다 원래 여기였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틀었으니까 최대가 더 커졌지. 최대가 더 커져. 여기도 원래 여기 있었는데 조금 틀어지면 최대가 더 커져. 뭐보다 여기 있을 때보다 커져. 그러니까 최대의 이 최대값 m의 최소값은 뭐야? 거기 문제에서 뭐래? 4래. 그러니까 누가 4야? 얘가 4야. 얘가 4야. 문제에서 nk의 최소값이 4라고 그랬잖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축이 그거보다 틀어지거나 하면 이 4보다 m은 크거나 같지. m은 이것도 4보다 크잖아. 여기도 4보다 크지. 그래서 최소값이 4라.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걸 기준을 먼저 찾아야 돼요. 기준을 먼저 찾아야 돼요. 기준은 요거보다. 기준을 찾아야 그 다음에 움직여보지. 기준은 같을 때부터 이렇게 움직여본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응?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 4인데 전후를 볼게. 봐봐. 여기 노란색에 보면 즉 k 플러스 2가 대시보다 작을 때에는 최대가 누구야? k일 때야. 뭐야? 최대는 fk일 때, k일 때잖아. k 플러스 4보다 k일 때가 더 크잖아. 그지? 이때는 언제가 제일 커? 이때 최대는 fk 플러스 4야. 그지? 이때는 얘가 더 크잖아. k 플러스 4일 때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최대는 k 플러스 4일 때고 이때 왼쪽으로 더 치우쳤을 때는 최대가 k일 때고 이때는 같고 이때는 fk랑 fk 플러스 4랑 같고 똑같으니까 저하고 똑같으니까 이때는 같고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돼요? 이해돼? 응. 근데 그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mk가 fk이고 k 플러스 4인데 언제는 왼쪽이고 언제는 오른쪽인데 그 경계가 뭐라고? 0일 때 0일 때가 경계래. 0일 때가 경계래잖아. k가 0일 때가 경계야. k가 0일 때가 지금 기준이라고. 기준 언제라고? 그때가 k가 0이라고. k가 0을 경계로 바뀌잖아. 그치? 기준이 바로 뭐야? 그때야. 그럼 기준이 여기인데 그때가 뭐라고? k가 0이라고. k가 0. 그래서 k가 딱 0일 때가 k가 딱 0이고 이게 4, y는 4일 딱 기준인데 내가 k가 0보다 작으면 조금 왼쪽으로 하잖아. 마이너스 뭐 1부터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최대는 왼쪽 거 k 플러스 하면 왼쪽 거를 선택한다는 얘기고 그치? 그거보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0이고 4인데 k가 0이 기준으로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오른쪽을 가면 뭐 0.1이라도 조금이라도 오른쪽을 가면 최대는 k 플러스 4를 선택해서 그치? 그러면 내가 이 fx를 결정할 수 있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 즉 y는 4라는 놈하고 y는 4라는 놈하고 만나는 놈이 그래서 fx는 뭐야? 이게 fx인데 이게 fx고 이게 y는 4지 얘랑 만나는 게 0이랑 4라니까 즉 뭐야? fx랑 4를 만나는 걸 계산했더니 근이 0이랑 4야. 문제에서 최고차항 대수는 1이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아무것도 안 주고 a를 줘야 되는데 a가 1인 거지. 그래서 f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라는 식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넘긴 거야. 4 넘긴 거야. 4 넘기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이렇게 한다고. 네, 완전 갑자기. 얘는 fx는 4의 근이 이 근이 x는 0하고 4니까 넘기면 이거의 근이 0하고 4지. 근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0을 넣어도 4, 4를 넣어도 4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천천히 꼭 다시 풀어보세요. 이게 분명히 숫자 바꿔서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를 바꿔서 출제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지울게요. fx를 얻어냈잖아, 이제. fx를 얻어낸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야. 내용 다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지워도 돼요. 의미가 없지. 최소를 할 거니까. 최대를 통해서 fx가 이런 놈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얻었다고? nk로부터 f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라는 걸 얻었어. 이런 조건을 얻었어. 그치? 그럼 이제 얘를 보자. 얘도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그림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이제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 2라고. 완전 제곱 함수야, 그지?
뭐 몇 개로 나눠질지는 아직 몰라요. 또 역시 4칸 차이로 나눠볼게. 그때 최소가 함수랑 쟤를 구해. 역시 또 이제 4칸 정도 나눠볼 건데 이것도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아까처럼 비슷하게 또 이렇게 나눠볼게. 근데 이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최소는 얘거든.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이 얘가 아니라 어때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 축을 포함하지 않는 놈이어야 돼. 축을 포함하지 않는 놈이어야 돼. 그래야 K부터 K 플러스 4를 했을 때 여기가 최소가 되죠.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축을 포함할 때 오케이. 그때 최소는 얘죠. 이제 축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K 플러스 4 그러면 이때가 또 최소가 되죠. 이제 필요가 없어. 여기서 영상을 안 봤는데 조회수가 30번이 나왔어. 그럼 누가 봤다는 걸까? 희한하죠. 제가 어제 새벽 목요일 2시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4시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30이 나서 그 얘기는 누군가가 우리 학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소름 돋는데. 한 사람이 여러 번 본 거 아니에요? 저도 한 5번 보는. 아니 네가 봤으면 다행이죠. 아니 다른 사람이 봤으면 다행이죠. 그럼 이때는 보면 최소가 얘죠. 이것도 그냥 안 바꿨잖아. 이럴 때가 아니라 이럴 때를 수학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이럴 때라고 쓰면 안 되잖아. 이럴 때가 아니라 걔를 수학으로 바꿔요. 즉 뭐야? 얘가 얘보다 작을 때. 이럴 때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지? 말이 아니라 식으로. 그지? 말이 아니라 식으로. 그 연습해야 돼. 이 문제가 솔직히 주로 언제 나오냐면 수처럼 미적분에 나오는 문제인데 함수만 이차함수를 바꿔서 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그냥 판단 이렇게 찍어봐. 그러면 대부분 다 수투에 나와요. 수투랑 미적분에 나오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래도 한 문제에 힘을 좀 주려고 하신 것 같아. 왜냐면 대부분 다 그냥 그만한 문제니까.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바꾸거나 뭐 조건을 좀 바꿔서 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최대값하고 비교하든지 할 수도 있죠. 지금은 최대를 주고 최소를 가지고 뭘 하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최소를 주고 최대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상황이지. 여기 이런 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가 이건 이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호는 아무 데나 넣어도 돼. 여기 넣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때 해당하는 거. 요것도 얘는 당연히 얘보다 크니까 얘가 얘보다만 크면 되죠. 그죠? 등호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여기 등호를 뺄게요. 아무데나 한쪽에만 넣으시라. 그러면 요걸 다 써보면 K가 2보다 크다. 얘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건 K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거 다시 풀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치? 그때는 최소가 뭐야? K 값은 상관없이 K가 요 사이면 K는 무조건 제로야. 그치? M 최소값은 제로지, 제로. 요때는 최소값이 누구야? K. K는 FK야. 그치? 네. 요때는 요거잖아. MK는 FK 플러스 4. 이해돼요? 예. 근데 여태 광남의 스타일로 봤을 때 서술형을 여러 가지 안 낸다고 하면 그냥 컨디션을 좀 더 복잡하게 해서 객관식 마지막으로 낼 확률이 좀 더 높은데
혹시나 서술형이라고 낸다고 치면 얘를 평행이동했다라는 멘트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건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잖아. 왼쪽으로 4칸 갔다는 얘기인데 평행이동한 멘트를 쓸 수 없으니까 그냥 C가 대입하시는 거야. 평행이동했다는 멘트 치지 말고 그냥 대입해. 그러니까 대입하면 돼. K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4의 K 플러스 4 플러스 4. 우린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 왜? 평행이동 안 했을 때가 2였는데 왼쪽으로 4칸 갔으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2겠구나라는 걸 결론은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써야지. 평행이동을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겠지. 왼쪽으로 4칸 이동한 거니까.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제로고 이건 그대로니까 K제곱 플러스 빼기 4K 플러스 4. 최소값의 그래프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이렇게 원래 되는 그래프인데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는 안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0 2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점선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 얘가 y는 nk의 그래프다. 여기 y는 nk 그래프고 걔랑 y는 2k 플러스 t니까 y는 2k 플러스 t라고 하는 놈은 여기 k야 k. k 관한 식, k에 관한 식, k 관한 식이니까 기울기가 2인 2차 함수죠. k가 2인 1차 함수죠. k가 2인 직선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했어? 교점이 한 개여야만 되는데 교점이 한 개여야 되니까 교점이 한 개하려면 이렇게 접할 때밖에 없지.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더 쭉 올라가면 2개야. 늘 2개. 늘 2개. 여기는 이제 안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요놈 중에서 얘랑만 만나는 거잖아. 나머지 둘은 할 필요가 없죠. 여태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식 확률이 높은데 올해 프린트를 싹 갈았기 때문에 서술형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올해 싹 갈았기 때문에 여태 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올해 뭔가 그 경향을 바꿀 수도 있어. 그렇지? 학생들한테 서술형 몇 개냐고도 여쭤봐. 2개? 그럼 하나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여태는 서술형 1, 2번이 여태 기출들은 다 가져가라는 쉬운 거였는데 뭐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두 군데서 까기 쉽잖아. 하나를 이런 식으로 내면 만약에 점수가 다 몰렸어도 여기서 그냥 다 쳐버리면 어떻게든 등급을 다 가릴 수 있게 할 수 있거든. 그게 서술형의 어떤 장점인 그런 거니까 서술형도 연습을 하시면 되죠. 괜히 뭐 말꼬투리 잡을 수 있잖아. 평행이동 찍고 뭐 할 수 있다니까. 안 배웠는데 왜 써? 막 이러다. 그러니까 배운 용어들만 그냥 대입 이렇게 쓰는 게 낫죠. 그럼 한 별씩 여기서 이거 두면 되지. 한 별씩 쓰면 되지, 그지? 9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5입니다. 이 최대, 최소 하는 거, 케이스 나눠서 하는 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죠. 오늘도 이 정도로 어려워요. 뭐가요? 이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워요. 어떤 게요? 시험 난이도. 아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시험 당일날 처음 봤으면 틀리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시험 당일날 처음 보면 당연히 틀릴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변별력이 없지. 그러니까 미리 던져주고 좀 바꿀게 하면 이제 열심히 딥한 사람은 숫자도 바꿔보고 열심히 팬 사람은 맞출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랬으면 또 이것만 단말을 외웠으면 틀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동대구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절대 등급 이런 거에서 평스텝에서 그냥 거의 숫자 갖고 내버렸어요.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책에서 그렇게 딱 내버리면 뭐 어떻게 하면 그 책을 뭐 푼 사람이 있고 안 푼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공평하지 않나. 그렇다고 뭐 절대 등급이 제일 좋은 책이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쓰레기도 아니고 그냥 책이죠. 시중 있는 책인데 책에서 너무 딱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다시 꼭 풀어보세요. 문제가 쉽지 않으니까. 네. 나머지들은 그냥 무난한데 대부분 그냥 절대 등급이나 아니면 그냥 책들이 있는 건데 저는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제가 좀 몇 개 좀 강조한 것도 있지만 1번처럼 이런 개념적인 문제를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낼 수 있어요. 1번은 되게 간단한 거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허수구는 BI 아니라고 몇 번 강조했는데 그런 거 그냥 내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개념적인 것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강조한다는 거고 3번도 제가 Z제곱이 음해실수 이러면 실제로 Z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이거 순허수구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도 했었죠. Z4승이 뭐라고요? Z4승이 실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잖아요. 비슷한 건데 비슷한데 이거 비교해봐요. Z4승이 실수다 그 얘기는 뭐야? Z제곱이 0보다 크던지 아니면 Z제곱이 0보다 작다는 실수라는 건 부호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죠. Z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아 Z가 실수라는 얘기지. 뭔가 제곱 Z는 0보다 작다는 건 아 Z는 순허수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도 낼 수 있다. 이런 거지. 그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말을 바꿔서 낼 수 있다. 뭐 4번이나 뭐 이런 거는 2번도 문제를 이렇게 좀 바꿔서 냈잖아요. 그죠? 그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 뭐 있어? 2번하고 비슷한 거? 이런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저는 이런 것들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낼 수 있고. 그지?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변형해서 낼 수 있죠. 그지? 얘는 2분의 1에 다 덧셈이고, 그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뺄셈이고, 얼마든지 이렇게 변형해서 낼 수 있죠. 다른 책에서도 보긴 봤지만 변형할 수 있다. 라는 거. 6번 이런 거 우리 복소수 할 때 많이 기어봤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따 절대 등급 복소수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다른 학교들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7, 8, 9는 뭐 특별한 게 없고 9는 정말 쉽게 줬지만 I만 줘서 쉽게 줬지만 숫자를 더 키울 수도 있죠. 그죠? 10번 많이 틀려요. 10번 상당히 많이 틀리는 문제야. 그 마이너스가 합쳐질 때 생기는 조건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언제? 요거 언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그지? 분모가 0보다 작을 때. 분모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등호는 언제나 따로 보라고 하지. 등호는 언제나 따로 체크하고 등호는 따로 체크를 하고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등호 때문에 좀 장난을 또 칠 거야 아마. 그래서 되게 쉽게 줬는데 어렵게 낸다 그러면 등호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가 낼 수 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뭐 16.7은 이건 뭐 교과서에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라서 뭐 잘못 보고 이거 또 우리 절대등급 했잖아요. 뭘 잘못 보고 뭘 한다, 뭘 잘못 보고 했다. 그지? 15번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연속된 홀수도 낼 수 있고 두 분이 연속된 짝수도 낼 수 있죠. 그렇죠? 연속된 홀수, 연속된 짝수 이렇게 낼 수 있죠. 연속된 홀수면 2L 빼기 1, 2L 플러스 1로 놓으면 되고, 그지? 15번 같은 경우에, 그지? 이거 한번 적어보자. 15번을 연속된 홀수야.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봐야지. 연속된 홀수면 2L 빼기 1, 2L 플러스 1로 놓으면 돼. 연속된 짝수라고 놓으면 2L, 2L 플러스 2로 놓으면 되죠. 그지? 예. 그 연속된 소수는 연속된 소수는 2랑 3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얘네들은 뭐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연속된 소수는 2랑 3밖에 없어. 알지? 2랑 3밖에. 나머지는 왜 없어? 이 다음부터 무조건 홀수밖에 없잖아. 소수는. 그러니까 무조건 적어도 2칸 이상 차이 나지. 연속될 수가 없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럴까봐 내가 또 쓰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요. 연속됐다는 말은 3하고 5도 그냥 연속됐다는 말이야. 소수끼리 연속됐다는 말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소수하는 이 사람들. 어? 5, 7 이런 것도 연속된다는 뜻이라고. 지들끼리 연속돼 있다고. 1, 2, 3, 4, 5, 6, 7, 8일만 연속돼 있는 게 아니라 1, 2, 3, 4만 연속돼 있는 게 아니라 5, 7 연속돼 있고 3, 5 연속돼 있고 11, 13 연속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2, 3만 연속돼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또 따끔따끔거리고 있어. 왜? 그렇지? 너무 7, 깜짝 놀랐어요. 7, 11 연속돼 있는 소수야. 그렇지? 이런 것들도 왜 아니면 이런 게 연속돼 있지 않은 거지. 11, 17 이런 게 연속돼 있지 않은 거지. 왜냐면 그 사이에 11도 있고 13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7, 11 이런 거 연속된 소수야. 또 착각해서 맞다. 뭐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뭐 말 이상해요. 뭐 이러지 말고. 응? 괜히 혼자 착각하지 마시고. 말을 해서 잘 보셔야 돼요. 18번도 우리 절대등급이나 이런 책들에서 많이 나왔던 것보다 한 문자로 바꿔라. 지금은 되게 소프트한 버전으로 냈는데 학교들이 프린트를 이런 정도로 줬다고 해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다 바꿔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F 알파 제곱은 베타 이렇게 내버린다고. 시험에서는 갑자기 그러니까는 그냥 이것만 풀었으면 나 이거 봤는데 왜 갑자기 바꿔서 냈지? 이렇게 된다니까. 당황스럽게 낸다니까. 그럼 알파 제곱 냈으면 어떻게 할까? 18번에 문제 똑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 문제 똑같아. 해봐. 이렇게 줬어. 문제는 다 똑같아. fx는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에 그 근이 알파 베타. 이거 해봐. 이럴 때 f4의 값은 얼마야? f4. 연습해야 된다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을 제가 시험에 낼 건데 그냥 이 원본을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바꿨을 때 어떻게 할 거냐도 해야 돼. 요럴 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풀어봐요.
점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 그러면 대입부터 하세요. 네? 대입부터 하시죠. 대입부터. 지금은 말했지만 인수분해가 되니까 쉽다니까. 실제 시험 때는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줄 거라니까. 지금 인수분해 되잖아.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쉬워. 지금 프린트 있는 거. 근데 이거를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줄 거야. 그러니까는 지저분하게 뭐 2 플러스 루트 5 뭐 이런 걸 뿔만 루트 5를 일단 대입할 수가 없어. 복잡하게 줄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냥. 그렇지? 그럼 근이라고 했으면 일단 뭐라고? 알파 제곱 2알파 빼기 3은 제로.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3이다. 얘는 F 2알파 플러스 3이 베타다 이렇게 준 거라고 생각하라니까. 그렇지? 얘도 F 2베타 플러스 3이 알파다 이렇게 준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한 문자로, 그렇지, 한 문자로 표기를 하랬지. 한 문자로 표기를 하셔야 되니까, 한 문자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 중에서 이걸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합을 할 거야, 곱을 할 거야? 합을 할 거야, 곱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합 쓸 거야, 곱 쓸 거야? 서연아, 합 쓸 거야, 곱 쓸 거야? 베타 대신 뭘 넣을 건데 한 문자로 통일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뭐 바꿔치기를 해서 다 알파로 표현하고 싶어. 여기는 베타니까 베타로 표현하고 싶은데 합을 쓸까, 곱을 쓸까? 곱을 쓰면 왜 안 돼? 곱을 쓰면 그 베타가 분모로 가니까, 그렇지. 분모로 가니까 다음 식이 아니라 이제 분수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곱을 안 쓰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베타는 2 빼기 알파니까 여기다 얘가 2 빼기 알파 이렇게 대입하고 얘는 2 빼기 베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다 알파를 얻더니 몇 알파, 베타를 얻더니 몇 베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걸 바탕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 내가 2x 플러스 3은 2 빼기 x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여기다가 알파를 성립하고 여기다 베타를 성립하네. 이해돼? 그냥 이 알파 베타만 딱 끼워넣기 좋게끔 세팅을 해놓으면 된다. 다 세팅이 돼 있으면 내가 몸만 딱 가면 되게끔 세팅을 해놓으면 좋지. 그치? 그러면 내가 f 2x 플러스 3 플러스 x 빼기 2는 0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요렇잖아. 그러니까 요렇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개수가 다르다니까 무조건 fx는 이런데 x 대신에 2x 플러스 3을 넣었으니까 초고차는 개수가 얼마겠어? 4인 거 이해돼? 요게 1차인데 여기다 x는 2x를 넣으면 2x 전체 제곱이니까 얘가 4로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내가 F4를 물어봤잖아. F4는 x 대신 얼마를 넣어야 4가 돼? 2분의 1을 넣으면 4가 돼. 2분의 1을 넣으면 4가 되니까 나는 x는 2분의 1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F4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푼다. 있고 이렇게 그렇게 1차식으로 안 줄 수도 있다. 복잡하게 줄 수 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좀 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뭔가 30번은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제일 어려워 임마 나한테 집중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애들도 학교들이 풀어봤잖아. 그냥 첫 페이지만 쉽고 그 다음부터 시간을 많이 잡아보니까 왜 숫자가 바꾸고 조건들 약간씩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좀 하셔야 돼. 그냥 시험이 마냥 쉽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 25번도 생각보다 짜증이 나는 게 절대값이 있으면
얘는 좀 짜증나. 은근히 복병인데 25번이 왜 복병이냐면 25번도 원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시중교재 착하게 내서 뭐냐면 그냥 좌우가 완벽한 W로 내. 완벽한 W로 내가지고 좌우 대칭이야.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출제를 하는데 지금 얘는 뭐 때문에 그 절대값 옆에 있는 X 때문에 대칭축이 틀어져.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이래.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좌우 대칭인 형태인데 쟤는 경우를 나눠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해보면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최대 최소 마이너스 3부터 3이니까 해보면 대충 여기가 여기거든. 그래서 3일 때가 최대구나, 여기가 최소구나,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분명히 풀어봤는데 문제를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내가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 근이 3개가 되려면 뭐냐? 3개가 되는 놈을 뭐 y는 k라고 했는데 얘와의 교점의 개수가 3개인 k를 다 구해라 뭐 이런 자. 3개가 될 수 있대. 3개가 되려면 어떻게 3개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수 있잖아. 3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3개가 될 수 있는 게 많지. 만약에 이렇게 완벽한 W야. 그러면 여기가 3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완벽한 W가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3개가 되는 거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들을 잘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꼭 이렇게 좌우가 딱 대칭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얘를. 그래서 어떻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 별로 어렵잖아. 그렇게 그린 건. 왜 절대값이 여러 개면 짜증나는데 절대값이 그냥 달러 하나라서 그렇게 짜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3 범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니까 3x x 빼기 1이지. x 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5 이렇게 된 거고 얘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x 빼기 1이어서 빼기 2x 빼기 1이잖아. x 빼기 2 그래서 아까 말했지? 뭔가 좌우 대칭이 안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까지. 얘는 축이 1이고. 그러니까 2일 때가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니까 쭉 내려가 있어. 그 0일 때는 얼마야? 0,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1일 때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높이가 다르다. 그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 깨져 있어. 마이너스 3부터 3이니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그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럼 조금 더 밑에 보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일 때는 얼마야? 3일 때는 2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지? 최대는 얘가 최대, 최소는 내가 최소. 이렇게 한가는 A가 되겠다. 26은 딱 봐도 치환한다가 나올 수 있는데 거기도 좀 장난을 쳐놨지? 아예 똑같이는 안 해놨잖아. 그지? 좀 학교에서 이렇게 장난을 좀 쳐놓는다고. 좀 생각하시고 27번이 중간고사에 나오는 게 오히려 편해요. 중간고사에 안 나오면 만약에 기말고사 때는 안 내겠지. 기말고사 때는 만약에 기말고사에 나오면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아마 중간고사 낼 것 같아요. 2차 함수를 푸시면 돼요. 2차 함수. 산술 기하나면 코시거나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렇지? 2차 함수를 풀어야 돼. 2차 함수로 나오면 중간고사에 나오는 최소는 다 2차 함수를 풀어야 돼. 그렇지?
2학기 중간이나 뭐 명제 배우거나 했으면 산술기하 써도 되고 코시런스 써도 되는데 1학기 때 배우는 건 다 이차함수로만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엔 뭐 특별한 게 없고 되셨다 그 절대 등급 독소수 질문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